당신이 이루고 싶은 것만 생각해야 합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을 느끼고 상상하고 이룰 수 있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고 행동한다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느낌이 변하면 모든 표현과 행동도 변합니다. 모든 창조는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납니다. 생각과 느낌을 통제하는 것은 당신이 이루어야 할 가장 높은 성취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네빌 고다드의 새로운 책을 소개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나를 데려가라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지난 70년 동안 의식과 무의식의 힘을 이용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한 형이상학계의 전설적인 구루죠. 이 책은 그가 남긴 수많은 저서들 중에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을 선별해 한 권에 모은 합본판입니다. 네빌이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원래 의도를 고스란히 살리면서 가독성이 높은 문장이 되도록 번역에 꽤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은 어렵고 모호하게 느껴지던 네빌의 메시지가 명확하게 읽히고 내용이 잘 정리된 느낌입니다. 네빌 고다드 하면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이 메시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상상을 통해 잠재의식을 변화시켜 현실을 바꾸는 방법을 네빌링이라고 하죠. 그의 상상의 법칙은 다른 성공학 책들이 말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미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화할 힘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끊임없이 상상하며 내면에 각인시키는 것, 잠재의식이 그것을 어떠한 의심도 없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네빌이 강조하는 창조의 전제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상상하고 있습니다. 걱정,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면 부정적인 상황을 자신도 모르게 상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쩌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인데도 그 상황을 현실처럼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 싶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바꾸고 싶다면 지금 당장 불필요한 노력을 중단하고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강력한 힘을 인식해야 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수십 번 상상하여 자신의 내면에 각인시키면 현실처럼 느껴질 것이고 그에 맞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결국 현실에서 반드시 실체화될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네빌 고다드의 내가 원하는 곳에 나를 데려가라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상상이 바뀌면 왜 현실이 달라지는지, 상상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 네빌이 말하는 상상력의 비밀에 대해 들어보세요.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인간이 상상의 비밀을 푼다면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비밀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창조하고 있는지 알게 되고 인생이라는 연극이 물질적인 것이 아닌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모든 활동, 그 밑바탕에는 상상력이 있습니다. 깨어난 상상력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것은 원하는 것을 창조하고 보존하며 원하지 않는 것은 변형하거나 파괴합니다. 상상의 힘이 강하게 작동하면 상상 속 행동이 즉각적으로 현실로 나타나고 상상의 힘이 약하게 작동하면 그 결과가 현실에 천천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상상의 강도가 강하든 약하든 상상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실체이며 그것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실체가 갑작스럽게 쏟아집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상상력의 다양한 정도에 따라 그 특성이 결정됩니다. 피에테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오로지 상상력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물들은 우리의 인식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이 상상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상력이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상상의 활동을 통해 현실을 창조하고 삶의 환경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 보석 같은 선물인 상상력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선물은 그것을 의식적으로 가치 있게 여기고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현실을 창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힘은 마치 죽은 듯 잠들어 있게 됩니다. 인간은 창조의 중심부인 상상력 안에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굴복하거나 바깥 세상에 드러난 모습만으로 삶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상상력이 현실보다 위에 있음을 확고히 하고 세상 모든 것들을 상상력에 굴복시키십시오. 상상 속에서 당신의 이상을 확고히 하십시오. 내면의 상상을 바꾸지 않고 외부 환경을 바꾸려 드는 것은 사물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먼저 내면의 상상을 바꾸지 않으면 외부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상력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모든 것은 그저 무의미한 표면적 노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소망이 실현되었다고 상상하면 당신은 그 상태와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면 상상 속 상태와 일치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는 상상이 변하면 행동 또한 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믿기 어려운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신을 맡기는 행동이 현실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상상은 현실을 창조하기에 이 같은 행동은 반드시 현실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상상이 단순히 기업과 소망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면 세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당신이 원하는 세상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면 세상은 새롭게 변할 것입니다. 상상 속으로 이미지들이 줄지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감각의 이미지들입니다. 하지만 감각이 받아들이는 인상 역시 하나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감각의 이미지는 기억의 이미지나 소망의 이미지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감각이 받아들인 인상이 실제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인간의 상상력이 감각이 받은 인상 안에서 작용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 기억의 이미지나 소망의 이미지는 인간의 상상력이 기억이나 소망 안에서 작용하거나 그것을 기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상상 속 이미지 안으로 들어간다면 창조적으로 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소망을 이루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모든 이미지는 현실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이미지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실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 이미지는 세상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저 시간이 지나면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상상력이 만든 상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원하는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당연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떤 하나의 이미지 안에 머무르면 다른 이미지 안에는 머무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머무르지 않은 이미지 안에서 일어나는 결과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소망 사이에는 현실이라는 장애물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은 바로 당신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상상을 바꾸면 현실도 달라집니다. 인간과 인간의 과거는 하나의 연속적인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는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마음의 경계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간은 과거를 이미 죽고 없는 지나간 일이며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 그 자체로 살아있으며 현재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려면 과거를 바꿔야 합니다. 현재 당신이 겪고 있는 불행의 원인은 교정되지 않은 과거의 장면에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인간의 전체 구조를 이루며 그 안의 모든 내용물을 현재와 미래로 실어나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하나라도 바뀌면 현재와 미래도 바뀔 것입니다. 마음속에 기억할 가치가 있는 과거를 저장하고 고귀하게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과거의 경험을 수정하고 개선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교정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과거가 현재에 재창조된다면 교정된 과거 역시 현재로 재창조될 것입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 이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경험을 빌어 이를 입증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책을 읽고 당신이 직접 당신의 삶 속에서 이 법칙을 건설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당신의 미래를 바꾸어라. 인간은 결코 완벽하게 안정적이거나 고정된 상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인 결과물은 언제나 개개인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드러냅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 안에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 어쩔 수 없이 한 단계 더 나은 창조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아마 다른 사람을 실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상상하고 당신이 바라던 대로 편지를 다시 쓰고 사고의 장면이나 면접을 보던 장면처럼 어떤 장면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바꾸어 상상하는 것만으로 바꿀 수 없어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건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상상이 현실을 만들 수 있다면 현실을 부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상상력은 일반적으로 과거의 기억에서 이미지를 가져와 삶을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것을 새롭게 바꾸는 일도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상상력이 어떤 창조적인 행진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당신이 최고라고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하십시오. 과거를 바꾼다는 것은 삶을 새로운 내용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장면을 우리가 세운 이상에 맞도록 교정해가면서 하루하루를 다시 살아야 합니다. 가령 당신이 오늘 실망스러운 소식이 담긴 편지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편지의 내용을 바꿔보십시오. 마음속에서 당신이 듣고 싶은 내용이 담기도록 편지를 다시 쓰십시오. 그런 다음 상상 속에서 다시 쓴 그 편지를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듣고 싶었던 소식이 실제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상상 속 행동이 실제처럼 느껴질 때 상상은 현실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정의 본질이며 교정은 과거의 경험을 바꾸어 현실을 변화시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루를 다시 써보십시오. 문제가 해결된 장면을 또렷하게 상상하고 수정된 장면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문제가 해결된 상상 속 장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정이라는 가지치기 가위 덕분에 최고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과거는 하나의 연속된 구조입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고 이 구조 속에 남아 감각이 닿지 않은 곳에서 여전히 활동하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체 구조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 그 내용물에 변화가 생기면 현재와 미래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무언가를 수정하거나 고치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다시 쓰기입니다. 만약 과거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면 수정된 과거 역시 현재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과와 성취를 통해 진정한 상상력의 가치를 시험해 보십시오. 상상력을 이용해 현실의 문제를 수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믿음은 점점 단단해질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소망이 이루어진 장면을 만들고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 상상한 장면이 현실로 느껴질 때까지 머무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상상력의 비밀입니다. 인간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반복된다는 것, 다시 말해 일상의 사건들이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억이 제공하는 이미지를 통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이러한 일상의 반복성은 안정감을 줍니다. 반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일깨워 그 모습이 되게 할 뿐더러 삶의 모습과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우리 내면의 존재는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끔찍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이제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당신이 만들어낸 원치 않은 창조물에 작별을 고하십시오. 매일매일 새로 써나가십시오. 감정은 모든 일의 원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어떤 일의 결과로만 여길 뿐 감정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감정은 상상력의 활동입니다. 감정이 없다면 어떠한 창조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달성해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반대의 방향으로도 작동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말하자면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행복한 기분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감정은 현실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현실을 만들어낸 원인이기도 합니다. 감정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리버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생각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행동이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 하지만 생각이 느껴지고 그 생각에 긍정적인 결과물이 동반될 때, 그리고 움직임의 요소, 다시 말해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들이 일깨워질 때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법이다. 윈스턴 처칠은 우리에게 구하고자 하는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가정 아래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섹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비밀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감정을 상상하면 그 감정의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자신이 어떤 감정 상태에 있다고 상상하지 못한다면 그 감정에 따른 결과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새로운 감정이 자신 안에서 일어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인간은 행복한 감정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의식의 작동 법칙을 알라. 이 세상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조건화된 의식이 구현해낸 것입니다. 의식은 이 세상을 이루는 실체이자 원인입니다. 따라서 창조의 비밀을 알고자 한다면 다름 아닌 의식에 주목해야 합니다. 의식의 법칙과 이 법칙의 작동 방식을 안다면 당신은 삶에서 소망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의식의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방식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당신은 원하는 삶을 이루고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의식은 단 하나의 유일한 실체입니다. 이는 비유나 상징이 아닌 사실입니다. 좀 더 명확히 이야기하자면 이 실체는 두 개의 영역, 다시 말해 의식과 잠재의식으로 갈라져 흐르는 하나의 시냇물과 같습니다. 따라서 의식의 법칙을 지혜롭게 사용하려면 의식과 잠재의식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의식은 개인마다 다르고 통제할 수 있지만 잠재의식은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작용하며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의식은 결과의 영역이고 잠재의식은 원인의 영역입니다. 의식은 생각을 일으켜 잠재의식에 주입합니다. 잠재의식은 의식이 만든 생각을 넘겨받아 그것에 형체와 모양을 부여합니다. 의식은 잠재의식의 인상을 각인시키고 잠재의식은 이를 밖으로 표출합니다. 생각은 잠재의식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어떠한 생각을 사실이라고 느끼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잠재의식만의 방식으로 현실에 구현해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상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기에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습니다. 생각과 느낌을 통제할 수 있기에 잠재의식 또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이성적 사고와 귀납적 추론을 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느낌을 잠재의식 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사실로 받아들여 외부 세계로 구현합니다. 이렇듯 창조의 과정은 생각이 선행되고 느낌이 그 뒤를 잇고 행동하고자 하는 의지로 마무리됩니다. 생각은 느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잠재의식에 인상을 각인시킵니다. 느낌이 수반되지 않는 생각은 잠재의식에 인상을 남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생각의 느낌이 수반되면 그 생각은 느낌이 좋든 나쁘든 아니면 그저 그렇든 느낌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조건 밖으로 표현됩니다. 느낌은 생각을 잠재의식에 전달하는 유일한 매개체입니다. 따라서 느낌을 통제하지 못하면 잠재의식은 아주 쉽게 원치 않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느낌을 통제한다는 것은 느낌을 억누르고 억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으로 이끄는 느낌만을 상상하고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스스로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느낌의 통제는 충만하고 행복한 삶에 이르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원치 않는 느낌은 마음에 담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 됐든 부정적인 느낌에 마음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과 타인의 실수나 결함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동은 잠재의식의 나쁜 인상을 각인시킵니다. 모든 느낌은 잠재의식의 인상을 각인하며 느낌은 그보다 더 강력한 상반된 느낌으로 상쇄되지 않는 한 밖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느낌 가운데 더 우세한 느낌이 밖으로 표현됩니다. 가령 나는 건강해 라는 느낌은 나는 건강해질 거야 라는 느낌보다 우세합니다. 나는 건강해질 거야 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현재 건강하지 않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렇다가 나는 그렇지 않다보다 우세한 느낌입니다. 현재 당신이 느끼는 느낌은 당신이 느끼고 싶어하는 느낌보다 우세합니다. 따라서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현재의 소망을 그렇지 않다보다 그렇다의 상태로 느껴야 합니다. 감각이 선행되어야 현실화가 이루어지며 모든 현실화의 바탕에는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기분과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느낌과 눈에 보이는 세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은 느낌의 필터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우세한 느낌은 몸에 틀림없이 흔적을 남깁니다. 감정의 불편함, 특히 감정의 억제는 모든 질병의 원인입니다.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했다고 혹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후회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느낌은 질병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이루고 싶은 것만 생각해야 합니다. 원하고 바라는 것을 느끼고 상상하고 이룰 수 있다는 확신 속에 살아가고 행동한다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느낌이 변하면 모든 표현과 행동도 변합니다. 느낌이 변하면 운명도 변합니다. 모든 창조는 잠재의식 속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당신은 잠재의식의 영역, 다시 말해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해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인상을 받으면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모두 밖으로 표현합니다. 느낌이 잠재의식에 인상을 남기는 순간 잠재의식은 그것을 표현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느낌이 잠재의식에 들어오면 잠재의식은 그 느낌을 하나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곧바로 외부 세계 혹은 현실의 고지곳대로 표현합니다. 원하는 상태를 잠재의식에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소망을 이루었다고 느껴야 합니다. 목표를 정할 때는 목표 자체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표현 방식이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맞닥뜨릴 어려움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느낌이 어떻든 느낌은 잠재의식에 인상을 남깁니다. 따라서 어려움이나 장애 혹은 목표의 지연을 생각한다면 잠재의식은 그 특성상 당신이 그것을 요청했다고 생각하고 목표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받아들여 그것을 외부 세상에 구현해냅니다. 잠재의식은 창조의 자궁과도 같습니다. 느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잠재의식은 절대 생각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저 생각에 형체를 부여할 뿐입니다. 따라서 받아들인 느낌에 따라 생각을 밖으로 표현합니다.
절망적이거나 소망을 이룰 수 없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잠재의식의 실패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소망을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지 않는다면 잠재의식은 당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지 못합니다. 생각은 오직 느낌을 통해서만 잠재의식에 각인되고 그래야만 모습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가 어떤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다 라고 인정하기보다 내 삶이 이래서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라고 둘러대는 편이 더 쉬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외부 세계는 내면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며 이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원하는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유를 모른다면 그 이유는 당신이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원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이를 느끼지 못하고 바깥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찾으려 한다면 그 노력은 헛수고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깥 세상에는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당신의 현재 모습만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느낌을 통제하는 것은 당신이 이루어야 할 가장 높은 성취입니다. 하지만 생각과 느낌을 완벽히 통제해서 겉으로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당신이 느끼고 싶은 대로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잠과 기도를 이용하십시오. 잠과 기도가 당신이 원하는 상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잠과 기도는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는 두 개의 문입니다. 잠의 작동 법칙을 알라. 잠은 우리 삶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잠을 통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잠재의식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삶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깨어있는 시간은 우리가 잠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잠의 중요성과 즐거움을 깨닫는다면 마치 사랑하는 연인과의 약속을 지키듯 매일 밤 잠을 청하게 될 것입니다. 잠을 잘 때의 무의식 상태는 정상적인 잠재의식의 상태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내면과 자아에 대한 관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잠들기 전 항상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깊은 내면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모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끌어냅니다. 당신이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진실로 어떻게 느끼는지가 당신의 모습입니다. 소망을 이루려면 소망을 이루었을 때 얻어지는 소유하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느낌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 상태는 실제로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느낄 때 가능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기분일까? 라고 질문하고 그 답변에 수반되는 느낌에만 온통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잠이 들기 전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되었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졌다는 의식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일단 잠이 들면 당신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잠들기 전 당신이 가지고 있던 자아관념이 잠 전체를 지배합니다. 따라서 잠이 들기 전 항상 성취감과 만족감을 느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성공했어 라고 느끼며 성공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계속 생각한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같은 높이를 나란히 유지하도록 등을 대고 누워보십시오. 그러곤 당신이 소망을 이루었다고 느끼며 무의식 안으로 차분히 편안하게 들어가 보십시오. 잠이 들기 전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느끼며 편하게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십시오. 밤마다 침대에 누워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느끼고 그 느낌을 가지고 당신을 창조한 잠재의식 상태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소망이 밖으로 구현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자신의 소망을 발견해 잠재의식 안으로 안내하는 방법입니다. 소망이 실현된 상태를 느끼며 고요히 잠에 드십시오. 매일 밤 당신은 원하는 존재가 되었고 원하는 것을 가졌고 실현하고 싶은 것을 실현했다고 느껴야 합니다. 절대 실망스러운 마음, 불만스러운 마음을 품고 잠들지 마십시오. 절대 실패했다는 마음으로 잠들지 마십시오. 잠이 들면 잠재의식은 자연스레 당신이 당신을 바라보는 그대로 당신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아니면 별 관심이 없든 잠재의식은 당신이 믿는 그대로 충실하게 받아들여 그 믿음에 형체를 부여할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 마음의 태도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정리하고 조절하지 않는 한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낮 동안에 느꼈던 모든 느낌과 반응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마음의 태도 안에서 잠들게 됩니다. 낮 동안의 모든 느낌과 반응은 그와 상반된 감정이나 더 우세한 감정으로 상쇄되지 않는 한 잠재의식에 인상을 부여하고 이 인상은 다음날 당신이 행하게 될 행동의 원인이 됩니다. 느낌이 수반된 생각은 창조적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기도 역시 잠과 같이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기도는 바깥 세상의 인상을 사그라지게 만들고 마음의 내면에서 일어난 인상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잠의 환영입니다. 기도할 때 마음의 상태는 편안하고 수용적인데 이는 잠들기 직전에 느끼는 상태와 비슷합니다. 기도는 당신이 무엇을 바라는가 보다 바라는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단 하나는 당신의 기도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원하는 것을 가졌다는 느낌을 사실로 느낀다면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느끼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순간 잠재의식은 소망을 실현할 방법을 찾습니다. 이 법칙을 완벽하게 훈련한 사람은 늘 소망을 이미 이루어진 실체라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완벽하게 훈련된 사람은 의식이 단 하나의 유일한 실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생각과 느낌이 의식의 실체이며 세상에 존재하는 형상들과 마찬가지로 실제한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느낌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느낌이 행동의 원인이 될 뿐더러 그가 살아갈 환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훈련이 부족한 사람은 감각이 부인하는 것들을 믿지 못하고 대체로 감각이 경험할 수 있는 외부적인 현상에만 의존해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거부합니다. 감각이 보여주는 증거에만 의존하려는 이러한 경향 때문에 잠이 들기 전, 다시 말해 감각이 거부한다는 느낌이 들기 전에 감각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는 마음 상태에 있다면 오히려 노력하면 할수록 소망에서 더 멀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신이 사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소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에 순응하는 기술입니다. 느낌이 소망과 충돌한다면 느낌이 승리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느낌은 어김없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기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각이 밀어내는데도 불구하고 특정한 마음의 상태를 억지로 가지려 한다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각인된 인상은 결국 싹을 틔운다. 믿음은 소망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의식하게 해줍니다. 믿음은 당신이 보이지 않는 주장이 점점 무르익어 스스로 싹을 틔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당신의 의식 안에 봉인합니다. 믿음 또는 느낌은 소망을 의식 안으로 가져오는 데 필요한 열쇠입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의식은 느낌을 통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것과 하나가 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당신이 소망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 그 기분을 느끼십시오. 잠시 후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믿음 안에 봉인될 것입니다. 그러면 애쓰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가 스스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다면 바로 오늘 당신은 느낌이라는 마법의 물질을 통해 소망하는 것이 되었다는 의식 안에 당신을 봉인할 수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의 내가 원하는 곳에 나를 데려가라 읽어드렸습니다. 네빌 고다드의 책을 읽고 저도 한동안 잠들기 전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들을 상상하고 그 상상한 장면이 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반복했던 적이 있는데요.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근심 걱정 대신에 기분 좋은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잠들기 전에 현실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망을 상상하며 잠들기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